그러니까 우버 같은. 그러니까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로 조각조각 일하는 그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고른 기사가 있는데요. 서비스 노동이라고 아시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굽니까? 저 제3의 물결.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엘빈 토플러. 예, 엘빈 토플러죠. 예. 엘빈 토플러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기억나시죠? 1차 산업은 자연 뭐 어업이나 농업이나 광업이고 2차 산업은 제조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다 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이 서비스 산업이 뭐냐라고 하는 게 사실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굽는 패티 굽는 분들 이분들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씨, 서비스업 맞죠? 맥도날드 노동자들. 제조업 아니죠? 서비스업이죠? 예,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업, 그러면 뭐 가수라든가 배우, 뭐 이런 거는 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몸만 갖다 한다면 너무 없어 보이나? 더 있어 보이나? 모르겠다. 하여튼, 근데, 지금 이 패티를 굽는 우리 상식이나 어떤 직관하고는 어긋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렇게 말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 90년대부터 뭐가 되게 많았냐면은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다. 이른바 탈공업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일자리의 미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 뿐이다. 그래갖고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서비스 산업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종류의 서비스 산업이 존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런던이나 뉴욕 같이 아주 번성하는 도시를 보면은 법률 서비스에 종사한다든가 의료 서비스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서비스업이라고 불렀어요. 법조인들도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본다든가, 그다음에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이에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일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서비스 산업, 서비스 노동자라고 불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제조업 노동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든 뭐 중공업 공장에서 일을 하든 간에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법률 서비스를 하는 1급 변호사랑 그다음에 이 보육 서비스를 하는 시간제로 일하는 그 사람을 이걸 같은 산업에 직종으로 놓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랑 친구들이 이제 썼던 말이 뭐냐면은 서비스 산업을 두 개로 나눠야 된다. 하나는 진짜 서비스 산업이 있고 두 번째는 서번트 산업. 그러니까 하인 하녀 산업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은 서비스 산업인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 뜻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아주 고급의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굉장히 고급의 서비스라는 의미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야말로 서빙이죠. 서번트들. 누구에게 이렇게 하인처럼. 그래서 이게 똑같은 서비스 산업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이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서비스 산업의 팽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고른 기사가 그 얘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The New Servant Class예요. 새로운, 그야말로 저희가 옛날에 썼던 말이랑 똑같네요. 서번트 클래스다. 그러니까 하인, 하녀 계급이 새로 나타났다. 부제를 읽어볼게요. 부제가 아니라 아래 설명, 한 줄 요약. 따옴표 치고 wealth work. 그러니까는 부자들을 위한 직종 이쯤으로 옮기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는데, 부자들에게 봉사하는 일자리가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속한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꼭 박수 칠 일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기사예요. 이거는 어디 실려 있냐면은 The Atlantic이라고 하는 매체에 실려 있는데요. 이 매체도 오늘 뭐 딴 때 한번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저명한 매체고 여기에 보통 굉장히 긴 기사들 그러니까는 자세히 그 조사 연구된 긴 기사들이 나오는 매체인데 요 기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그 사이에 그 미국에서의 그 직종 변화,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MIT 대학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그 일자리가 어느 쪽이냐면은 그 부자들을 위한 하인 하녀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자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기사에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표가 돼 있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자, 요게 그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그 일자리 변화인데요. 맨 오른쪽에 보면 all jobs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일자리들이 그 늘어난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대략 한 이게 눈대중으로 보기에 한 절반 조금 넘은 것 같죠? 한 11%, 12% 뭐 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all jobs의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일자리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다 그 늘어난 성장률이 all jobs보다 다 높잖아요. 자, 하나씩 봅시다. 우선 피트니스 트레이너스 그러니까는 PT 받으셔 본 적 있죠. PT 해주는 그 트레이너 분들 있죠. 그 일자리고요. 그 다음에 요리사나 그 가정 프라이빗 하우스홀드니까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그 왜 집에 입주해서 입주 도우미라고 그러나요?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안일 해주는 분들.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입주 가사도우미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요리사, 다음에 가사도우미 이런 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non-farm animal caretakers. 그러니까는 농장이 아닌 그 동물 돌봐주는 사람들이니까 개나 고양이 봐주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스킨케어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관리 받는 거. 피부 관리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 테라피스트. 그러니까는 마사지 요법 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하네요. 엄청 맨 요쪽에 있는 제일 높게 오른 요 일자리는 뭐냐? 이름하여 매니큐어리스트, 페디큐어리스트. 그러니까 페디큐어리스트가 그 발톱 칠해주는 사람 맞죠? 예. 저는 못 들어봤어요. 요 기사에서 처음 봤는데 여기 라틴어로 매니는 그 손이에요. 마누. 그 라틴어 손에서 나온 거니까 손톱은 매니큐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발이 풋. 요게 패드입니다. 패도. 그래서 페디큐어리스트 하면 보나마나 발톱이겠죠. 그래서 매니큐어리스트, 페디큐어리스트가 제일 일자리가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2배가 늘어났답니다. 2010년하고 2017년 사이에 요 일자리가. 그리고 나머지 그 아까 말한 제일 늦게 성장률이 제일 낮았던 요 일자리만 하더라도 다른 모든 직업들의 그 성장률보다 2배 그 성장 속도가 2배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나열한 이런 일자리들 있죠. 그야말로 이 돈 많은 사람들의 옛날 전통적으로는 하인들 하녀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제가 절대로 이 일을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갖다가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아닌데 일의 성격상을 보자면은 전통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야말로 서빙해주는 그런 종류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2010년에서 2017년 사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관련이 있냐면 이민자 문제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이민자들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일자리의 경우는 보통 한 10% 정도라고 그래.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높은 거예요.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업종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노동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2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 셈인데 살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스테라고 그러죠. 그 왜 그 손톱 칠하고 발톱 칠하고 하는데
그게 어느 나라만 있어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 곳에 정규적으로 취직이 돼가지고 그 매일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인데요. 보통 미국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1년 그 제일 표준적으로 받는 임금이 연 한 3만 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은 뭐 3천만 원 좀 넘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월급 한 250 되는 거죠. 근데, 예, 뭐 250, 300인데 거기 뭐 물가라든가 이거 저거 감안하면 우리나라하고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게 높은 임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일자리의 특징은 무지무지하게 길대요. 노동시간이. 무지하게 길고, 이런데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게, 이렇게 굉장히 도시 외곽에 살아야 되거든요. 집값 때문에. 이게 생활이 생산성이 나오려면은.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길고, 무지하게 오래 일하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 요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긱잡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버 같은. 그러니까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로 쪼각쪼각 일을 하는 그 긱잡이라고 하는 말 씁니다만,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아마 뿌시대기 노동 이쯤으로 옮기면 아마 제일 어감이 맞을 것 같아요. 뿌시대기. 그 과자 뿌시대기라고 그럴 때 왜 뿌시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잘하게 그 나눠져 있는 그 파편화된 일자리를 그냥 한 푼 한 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해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그 하나의 상식이었냐면은, 19세기까지는 여성은 두 가지 종류의 여성이 있는데, 하녀를 거느리는 여성하고, 두 사이에 그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말이 있었던 게 19세기까지 얘기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19세기로 슬슬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본주의가 아주 발전을 하면은 옛날 막수주의자들이 잘 못 봤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항상 끌어안고 있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늘어서 재산이 늘고 물자가 풍부해진다 하더라도 그걸 소수가 독점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건제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소수가 어마어마한 돈과 재산을 모은다면 뭘 하느냐? 그걸 사회를 위해서 쓰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 마사지 해줄 사람을 고용하고, 자기 대신 밥 해줄 사람을 고용하고, 자기 대신 애 봐줄 사람을 고용하고, 최근에는 자기 대신 애를 낳아줄 사람까지 고용을 하죠. 들어보셨어요? 그거 대리모? 예. 예. 그 유명한 여배우들도 있고요. 그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 전혀 전혀 다른 여성의 자궁에다 착상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엄마가 3명이 되는데, 그 난자를 제공한 엄마가 있고, 자궁을 제공한 엄마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집에서 보나마나 그걸 키우는 사람은 보통 필리핀이나 딴 데서 온 그 보모들이 보통 키우게 되는데, 그럼 길러주는 어머니 따로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무슨 대리 출산이라고 하는 이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은 이게 사회주의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옛날 막수주의자들의 관찰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이게 불어에서 온 영어인데, 나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천진난만하다? 좀 안 좋은 의미에서 너무 세상 얕잡아 보고 좀 우습게 본 게 아니냐. 실제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래서 본건제로 되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뭐 미국 얘기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서도 보더라도, 그게 불평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게 산업에서 반영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인데,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의 일자리보다 이런 종류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